코로나19 사태 이전 100조 원 규모였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0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커머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춘추전국 시대를 이뤘지만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뮤의 거래액은 네이버나 쿠팡의 5%, 1% 미만이지만 업계는 무서운 성장 속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887만 명으로 1년 전 414만 명보다 114% 늘었습니다. 이는 쿠팡 3,086만 명을 제외한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를 모두 추월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위가 829만 명을 확보한 테뮤라는 점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인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한계가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이들의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 결제 편의성, 배송 서비스 품질,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시커머스의 약점이자 국내 이커머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KT 일대 주주에 오르게 된 현대차그룹이 최대 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T 최대 주주가 누가 될지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현대차그룹이 KT 최대 주주로 등극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현대차그룹은 KT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 지분 1.02%를 매도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지분은 7.51%로 떨어졌고 지분 7.89%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자연스럽게 KT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PC업체들이 AI 모델을 바로 돌릴 수 있는 칩을 탑재한 이른바 AI PC를 전진 배치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시장을 어느 정도 파고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업계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PC 자체에서 AI 모델을 돌리면 레이턴시를 줄이고 클라우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CIO들 지갑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AI PC가 돈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CIO들이 적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 또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용 기기로 AI PC를 고려하는 곳들도 많고 일반 직원들에 제공하더라도 교체 주기에 맞춰 투자하겠다는 CIO들도 상당수입니다. SK하이닉스와 TSMC의 메모리 파운드리 동맹이 차세대 HBM인 HBM사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HBM사 개발 및 양산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AI 반도체 수요 확장에 맞추어 탈 엔비디아를 위한 포석입니다. 지난 19일 SK하이닉스가 TSMC와 차세대 HBM 생산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정 변화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 등 고객사 요구에 맞춰 목적에 따른 맞춤형 AI 반도체 양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자사의 혼합현실 헤드셋인 퀘스트를 위한 오픈 운영체제를 발표했습니다. 메타가 퀘스트 운영체제인 호라이즌 OS를 다른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IT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새로운 오픈 운영체제는 단순한 기기를 넘어 특수한 용도의 장치로 퀘스트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호라이즌 OS용 MR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 앱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아수스,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등이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칼랩을 인수했다고 IT 매체 9to5맥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제 매체 챌린지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지난해 12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사 모두 이번 인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유럽위원회에 해당 인수 거래가 보고됐다고 챌린지는 밝혔습니다. 데이터칼랩은 지난 2020년 프랑스 정부와 협력해
파리 교통 시스템에 AI 도구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회사 소개에 따르면 저전력 런타임 효율, 딥러닝 알고리즘 전문 기업입니다. 한편 이번 인수는 애플이 올해 말 출시할 iOS 18의 AI 기능에 대대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데이터 칼랩이 개발한 기술이 애플 비전 프로나 페이스 아이디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이 이끄는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고성능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우리 돈 1조 3,357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 생성형 AI 투자입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챗GPT4와 비슷한 수준의 모델 제작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는 생성형 AI 설비 투자로 200억 엔을 지출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한창이며 엔비디아 GPU를 구입해 계산 능력을 수십 배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내년 4월께 일본어에 특화된 1조 파라미터 수준의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인스타그램이 2024년 1분기에 한국인이 자주 사용한 앱 2위를 기록했습니다. YGM 리테일 굿즈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1분기 월 평균 실행 횟수는 약 149억 3,374만 회입니다. 1위는 727억 108만 회를 기록한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실행 횟수로 4위를 기록했던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4분기 유튜브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1년간 35.9%나 실행 횟수가 늘었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20대가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YG앱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이 2021년 2월 숏폼 서비스인 릴스 출시 이후 젊은 층 사용자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주 실행하는 데다 실행 후 오래 머무르는 것도 성장의 이유로 꼽힙니다.